황당하게도 이 4월 마을 주민들의 이 건강 상태하고 쇳과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. 무관하다.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네? 아니 지금 연구 결과 이렇게 얘기한 거로는 맞아.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과 나왔죠? 그렇죠. 주민들 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일단 네. 환경부 관계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. 이게 암 발병 통계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때 이게 큰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. 사후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. 아니 저게 분명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다른 어떤 마을이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15명이 막 암이 되고 몇 명이 이러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것도 제가 봤을 희한하네. 때도 왜 근데 이게 밝혀낼 수가 없는 건지 외부 환경 요인과 암 발병률의 연관성을 왜 밝혀내기가 힘든 거예요? 예, 아예 밝혀내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노출량, 그러니까 쇳가루를 노출하는 그 양이 있을 거고 그게 주민들에게 흡수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말씀만 들어보셔도 시간이 경과될수록 축적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조사를 하거나 검사했을 때는 실제로 그 배출량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. 네.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금전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 액수인 것이냐 네. 이렇게 산정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4월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? 개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뭐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,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네. 이런 환경 피해로 인해서 어떤 내가 뭐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소송을 하든 조정을 하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. 이미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소송 자료들을 준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 예. 이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. 네. 각 공장에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에 공장에서 배상을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구제급여를 받은 사례 중에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예를 들면 지난해 실시된 그 구제급여의 선지급 시범 사업에서 장한제련소 그리고 대구 안심연료단지의 그런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 구제급여가 지급이 됐는데요. 이때 한 사람에게 돌아간 지원금이 고작 1인당 21만 원이었습니다. 어?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. 네. 어.